그 도형이동 들어갈 건데 그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대략 수화에서 그 부두식 증명. 그러니까 수화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뭐 다들 개발하겠지만 처음에 집합이 나오고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면제 있고 그다음에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경우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함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뉘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수렴수 딱 이게 바로 수화인데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적대는 여기까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거의 확실해. 매년 중간이야? 중간고사 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고 기말 범위는 이거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거야. 순열만 들어가거나 조합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조합은 빠지면 그냥 2학년 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로 넘어가진 않아.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제 조금 남잖아. 그 겨울방학 하기 전에 그때 약간 나가는 학교도 있고 시험 범위만 안 되는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진도를 끝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를 안 하면은 나중에 문과 학생도 그렇고 그 이과 학생도 그렇고 확통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순열 조합이 얘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학교에서 할 거고 할 건데 이제 겨울방학 아마 하기 전에 주말 끝나고 한 일주일, 2주 남잖아. 그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제 경험칙상 보면. 그래서 우리 우선 그 방학 기간 동안 해가지고 수학까지 다 끝내는 거 우선 1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 수학을까지 다 끝내고 나면 아마 방학이 딱 끝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중간고사 범위로 포커스 맞춰서 할 테니까.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만 쳇바퀴 돌듯이 돌면 또 안 돼. 왜냐면 중간 기반이 또 텀이 짧아가지고 힘들어. 뒷부분이 어렵거든. 그 중간 이번에 좀 늦게 보내줘요. 10월 달인가? 추석 때가지고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추석 때문에 이게 중간고사 기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 중간보다는 기말 범위가 더 어렵단 말이야. 무리 함수 거의 어려워. 거기하고 수열 조합 들어가는 기말 범위가 훨씬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는 수화를 다 끝내는 거야. 수화를 다 끝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화를 한 두세 번 볼 수 있는 거지. 한 번 보면은 머리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좀 알 때쯤 바로 시험장 가야 되잖아. 그럼 늦다는 거지. 우리가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수학은 시험 문제가 약간 좀 수준이 높잖아. 약간 심화 과정이 좀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회독들만 줄여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도형이동을 볼 건데 오늘 좀 개념을 좀 그렇게 봐. 그 도형이동은 종합단원이야. 뭐냐면 앞에 우리가 직선 배웠고 직선도 배웠고 원도 배웠지? 책 가져왔니? 책이요? 마플러 없니? 책? 아예 없어? 잠깐만 내가 풀어줄게. 여기 복사기가 그대로 갖고 왔어. 전에 오간 있을 때는 내가 맨날 내가 갖고 왔다. 복사 이게 돼요? 이제 수민이 지금 내가 출력 걸었으니까 나올 거야. 가져오면 돼. 그 소용이동 보면은 우리가 그 개관을 좀 잡자면 개관은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도형이동에는 크게 보면 평행이동이 있어.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이 있는데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제히 같이 평행해서 이동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평행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의 이동이고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이 두 개를 좀 구별하자는 거야.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 좀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봐봐. 점의 이동은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피라는 점이 있어. P, X 방향의 점이 있는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낸다.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낸다. 평이동 시켰어.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직하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지금 뭐 1,1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을 X축 만약에 이만큼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평이동 시킨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X축으로 두 칸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들어 올리지.
새로 이동되는 점은 여기 이 점으로 이동되지.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면 3콤마 이각이 되는 건 뭐 쉽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점의 이동은 뭐냐면 정직하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x, y라는 점이 이동이 됐을 때 새로운 점은 어디로 가냐면 그냥 정직하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형 이동이야. 도형 이동. 도형의 이동인데 그 너희들 개념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은 부호가 바꿔 들어간다는 거는 들어봤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알 텐데 그럼 그 이유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볼게. 그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도형. 우선 또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구별을 해야 될 게 요거를 구별을 못해. 뭐냐면 이거 있지. 요거 두 개 한번 딱 빼. 일부러 내신 문제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봐봐. 얘를 x축 n만큼 그다음 y축 n만큼 풀고 있어. 요거 하고 얘를 x축 n만큼 y축 n만큼 평행하고 있어.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가 있지? 능력이 여기 이퀄형이 붙어있잖아 얘가. 얘는 그냥 없고 얘는 이퀄형이 붙어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도형이지? 아래 거. 아래 거지. 얘는 점이야 점. 얘는 f라는 점인데 x, y는 점이야. 얘는 점이고 얘는 이퀄형이 들어갔어. 이퀄형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등식, 그러니까 왜 등식? 등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방정식 아닌 부등식인데 얘는 당연히 방정식. 상등식 아닌 방정식인데 얘는 항등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내가 도형 방정식 할 때 얘기했잖아. 요걸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은 도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겠어.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도형을 하는 거야. 도형. 그래서 실제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언제 가냐면 x 플러스 1, 얘는 y 플러스 이렇게 가죠. 얘는 점이동이니까. 그 이유는 점이동이니까. 정직하게 더진다고 했어.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좀 차이가 난다고 했어. 도형의 이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도가 뒤집어 들어가. 그러니까 x 대신에 누구 들어가냐면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m 얘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형의 이동에서는 왜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는지 한번 얘기해볼게. 그냥 다짜고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될 아주 쉬운 거 하나 해볼까? 볼게. y는 뭐 x 플러스 이건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뭐냐면 y를 평행지면서 기울기 일자 직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이지. 그랬을 때 내가 이 도형의 방정식, 얘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도형이 무엇이고 얘를 x축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까? 모든 점들이 다 일제히 x축 이만큼 y축 마이너스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이동해. 여기 있는 점은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내리면 여기로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다 x축 2 y축 마이너스 이만큼 다 이동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대략 봤을 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게 뭐 예측이 되지 않니? 모든 점들이 다 두 칸, 한 칸 내리면 여기서 하니까 그려지겠지. 그치?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자치 방정식이잖아. 요 새로운 요 도형, 초록색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 새로운 점이지. 이 새로운 점을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기존에 있던 점은 x, y라고 볼게. 그럼 얘가 이동이 돼가지고 일로 이동하는 건데 새로 이동하는 점.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하나의 점이야. x, y라는 점이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은 점이지.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나 y축 이만큼 내린 점이야.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x에다가 이 점이잖아.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간다고 했지? 이만큼 더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점 y 프라임이 뭐냐면 기존의 점 y에다가 마이너스를 뺀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건 뭐였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식이지. 얘가 바로 뭐니까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자체 방정식은 구하는 것과 동일해. 그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을 하나 잡고서 그 둘 사이의 관계식만 구하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x, y라는 점이 우선 얘를 지나니까, 그치? 이 x, y라고 하는 건 얘를 지나지. 그러니까 우선 뭐가 성립이 돼? y는 x 플러스 2랑 관계식 성립하지. 이 x, y는 요점 얘를 지나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내 목표는 뭐냐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만 남고 싶은 거야. 그럼 없애면 되지. 얘 넘겨볼게.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y는 y 프라임 플러스 1이 되지. 얘를 제가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되냐면 y 프라임 플러스 1은 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관련한 이놈이잖아.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x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요 초록색 직선이 되는 거지. 직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프라임 그냥 떼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식이거든. 문자의 종류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떼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자치 방정식의 일반에 따르면 일반으로에 따르면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에서 새로운 점 x 프라임은 x 플러스 2였지. 그렇지? 그럼 내가 그 x를 소거시킬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부호가 뒤집히는 효과가 나왔잖아. 실제로는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호가 뒤집히는 형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은 도형의 평행의 이동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암기를 하지. 우리 근데 문제 쓸 때 그거만 기억하면 돼.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뒤집어 들어간다. 그거만 조금 기억을 하자고. 그 다음에 유형 1번 한번 이거 한번 볼까? 평행이동과 관련한 거고 샘플 문제 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있잖아.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해.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되게 좀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함수를 표현할 때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도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y는 fx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2차 함수 배웠잖아. 2차 함수를 막 이렇게 표현해. ax 제곱에 bx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변에 x에 관한 식만 따면 안 되는 거. 좌변에 y만 있는 거. 이런 표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방식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양함수 표현 방식이라고 하고, 이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음함수 표현 방식이라고 하고. 양함수, 음함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얘도 뭐냐면 함수의 표현 방식이야. 조심할 게 뭐냐면 얘가 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점으로 생각하면은 그치? x, y라는 무슨 점같이 뭔가 보이잖아. 기호를 괄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점이 아닌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간 문제 좀 하겠지만은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학생들이 항상 헷갈려해.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는 함수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유독 이렇게 괄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좌표하고 좀 뭔가 혼동이 된다는 거지. 이런 표현 방식은 이런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x, y가 뒤섞여 있고 우변이 연결돼 있고 표현하는 거. 일반어. 이런 표현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거 표현 방식이야. 물론 얘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좌변에 y만 넣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양함수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좌변에 x, y가 뒤섞여 있어. 음함수 표현 방식이야. 일반형이요? 어? 일반형이요? 일반 뭐? 일반형? 그치. 일반형이라고 하잖아.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표준형은 뭐냐면 y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표준인 거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거기 유형 1번에 보면은 유형 1번을 봅시다. 그러니까 방정식 f의 x, y는 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도형이겠지. 이퀄이라는 등호가 들어가면 도형인 거야. 점이 아니야. 도형인데 걔가 지금 뭐냐면 원래 도형 그림 1인데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림 2같이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판단해 볼게.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으로 가려면 중심만 생각해봐.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생각해보면 좌측으로 몇 칸 가야 되니?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올렸다는 얘기지? 그렇지.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얘는 도형이니까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러면 x 대신 누구 들어가? 부 뒤집어서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겠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지. 답은 3번 뭐 쉽게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있고. 그래서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 좀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넘어갈 건데 유형 2번 쪽으로 한번 가보자. 유형 2번의 첫 번째 거 한번 볼 건데 유형 2번 첫 번째 거 해볼 텐데 문제만 이거 이렇게 되겠지.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퀄 0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도형이잖아.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제는 뭐냐면 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는데 지금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n만큼 평이동을 시켰다 이거야.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x 대신 누구 집어넣을 거지?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항상 우리 평행이동할 때는 얘들아 괄호를 여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애초에 괄호를 항상 열어. 왜냐면 여기가 막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반드시 괄호를 열고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x 대신 마이너스 x가 아니잖아. x 대신 x 마이너스를 넣을 거니까 항상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때는 괄호를 열어놓게. 알겠니? 그래야 부호 실수가 안 나와. 그래서 실수랑 부호이 정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되겠지. 요거 마이너스 보면 요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마치고 난 후에 도형이야. 그랬더니만 요 놈이 지금 뭐하고 일치하냐면 3x 플러스 y 그다음 마이너스 1은 0 요거와 일치한다.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바로 요 놈이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아. 이걸 다시 전개해보면 얘가 바로 요 놈이 돼야 되니까 이거 전개해보면 3x 플러스 y 근데 마이너스 3이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따라서 얘가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고 오히려 실제 문제는 조금 더 응용이 돼가지고 뒤에 세 문제가 오히려 가장 수치가 잘 나오겠지. 뒤에 세 문제. 맨 뒤에 있는 문제는 뭐 직선 얘를 이렇게 평행에 있더니 두 직선의 거리가 루트워더라.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 바로 위에 문제. 직선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원하고 접하더라. 거리 공식 써야지. 항상 원에서 직선 나오면 무조건 거리 공식이라고 했지. 아니면 그 위에 문제.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직선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원의 넓이가 이등분된대. 원의 넓이가 이등분되냐면 어디를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거지. 뒤에 세 문제를 좀 반드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 3번을 볼까? 원의 평행이동이지. 특히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원의 평행이동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 거기다가 좀 그걸 써놔. 원은 얘들아. 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너무 딱딱하게 풀면 원은 되게 쉽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중심을 가지고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떤 원이 있어. 원을 얘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시켰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기본형이라면 뭐 문제가 생각이 쉽지. 그런데 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부터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r이 이런 원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이 놈을 지금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시켰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기에 따라서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 마이너스 n,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도 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귀찮잖아. 그냥 원은 항상 뭘 계속 생각하냐면 점의 이동으로 판단하기 쉬워. 그러니까 뭐 중심이 이렇게만 되잖아.
이 중심만 이동이 되면은 반지름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 원은. 그치? 그러니까 원은 중심만 이동이 되면 반지름이 그대로 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게 원은 상당히 쉬워.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주어져.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주어지냐 이렇게 주어지거든. 이거를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의 모종이 다 집어넣어. 너무 귀찮잖아. y 대신에 y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고 여기다 집어넣고 식이 복잡해지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이상 걸려. 원은 조금 어떻게 접근하자 우리가. 중심만 이동시키면 끝난다. 중심만 어떻게 이동시키면은 나머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잖아. 반지를 그냥 그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원은 봅시다. 특히인데 뭐 평행이동은 딱히 문제가 안 되는데 도형행인데 대칭이동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되지. 봅시다. 여기서는 뭐 풀만한 문제가 그 세 번째 건 볼게요. 세 번째 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돼야 좀 시험에. 유형 성공하는 것 같은데 유형 성공하려면 세 번째 있는 거.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지. 한번 볼게.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원이 이렇게 옮겨졌대. 그럼 이건 해석을 해보자고. 지금 1,5라는 점이야. 점이라고 했지? 점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정직하게. 지금 이 점이 이렇게 이동했어. 어디냐면 마이너스 1, 지금 a라는 점으로 이동이 됐지. 우리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알 수 있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지. 근데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몰라. 이거 모르잖아. 그렇지.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지금 원에 x제곱 y제곱 이러한 원이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그 다음 거를 표준화시켜야 돼. 완벽하게 표준화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봐봐. 봅시다. 지금 그래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x 더하기 2분의 b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4에 제곱되죠. 그 다음 어쩌고 여기는 계산 안 했어. 얘로. 어차피 여기 얼마인데? 20이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을 시키면 반지름이 나가 당연히 없잖아. 그럼 봅시다. 얘를 보고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y축 방이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걸 그냥 잡아내라는 얘기지. 그렇죠. 지금 얘가 관찰해보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a 값 잡아낼 수 있어 우리가? a 값은 뭐가 되냐면 y축 방향으로 가지? 점이동이잖아 얘들아. 그럼 a 어디로 가야 돼? 9로 가야지.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은 정직하게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딱 두 개만 혼동이 안 되면 돼. 점의 이동이냐 도형이냐 점이냐 도형이냐 그것만 딱 구별할 수 있으면 끝난다고. 부호 뒤집어 들어갈 거냐 정직하게 갈 것이냐 그거. A 값 그랬지. B 값은 이미 알고 있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2분의 b가 얼마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b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다 잡아낼 수 있지. 그 다음 C값은 볼 것도 없어. 얼마? 21. 맞지? 잠깐. C값은 아니구나. C값 정리해야 되네. 그러면 얘는 b가 마이너스 3은 C는 상수지 상수. 상수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지만 제 4에다가 16에다가 마이너스 21이지? 근데 왜 x 마이너스 2예요? 어디? 마이너스 2만큼 예? x 플러스 2. 어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맞아. 이거지. 도형이 뭐냐? 부집에 들어가지. x 마이너스니까 b는 구했고 a도 구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c만 구하면 되는데 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의 상수함이지. 그러니까 b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를 넣고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16이고 그 다음 20을 넣으면 마이너스 그다음에 c가 되지. c는 마이너스 1이고 a, b, c 못 구했지.
4번은 포물선의 이동인데 이건 그냥 숙제로 내줄게. 그럼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포물선의 이동도 마찬가지야. 포물선도 도형이잖아, 얘들아. 부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도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부호가 뒤집어 들어가야 된다.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은 뭐 내신 거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왜 고등수학 전반을 거쳐서 얘기를 하면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은 특히 요 단원만큼은 대칭이동이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대칭이동이. 평행이동은 그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가끔 내신 문제 아주 치사하게 내가 아까 적어준 것처럼 막 보통 뭐 F만 들어가면 무조건 학생들이 무슨 도형인 줄 알아. 함수 그건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아. 부호가 있는 점을 확인해 줘야 돼. 얘 이렇게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됐어. x 플러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x축 방향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가? 부모가 없으니까 얘를 자꾸 f만 들어가면은 좀 도형인 줄 알아. 학생들이 그 약점을 노리는 거야 이게. 항상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문제집을 항상 이렇게 되잖아. f, x, y 좀 넣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문제가 주어지니까 요걸 봤을 때 이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거에 자꾸 바뀐다고. f만 들어가면 뭔가 도형이 아닐까. 그러면 도형인지 아닌지는 뭐로 구분한다? 등으로 구분한다. 이게 F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함정의 문제가 나와. 그럼 낚시에 걸린 문제. 그래서 평행이동 그것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게 대칭이동이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대칭이동이 쏠려 있어. 특히 이번에 원이 안 들어갔다는 학교들이 있잖아. 원하고 도형의 대칭이동, 이동까지 다 2학기에 들어갈 텐데 범위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영등포라든지 영신이라든지 이번에 그 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아마 내가 보기에는 부등식의 증명은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그 정도 범위는 최대한의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최대한의 명제는 한 18이거나 그 정도. 봅시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 볼 건데 대칭이동의 기본기는 뭐냐면 축대칭이 있어. 이거 처음에 뭐냐면 첫 번째는 x축 대칭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네 번째 y 뿔 x 대칭 이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요거까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럼 평행이동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를 구별했지 대칭이동은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어. 걔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 대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x축 대칭을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돼. 뭐 어렵지 않아. 그렇잖아. 만약에 2,1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해봐. 2,1이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으로 대칭을 시켰어. 얘를 그냥 적은 거지. 그럼 이 점이 이리로 내려오지? 어디로 내려온다? 2,-1이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y좌표의 부호가 뒤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할 때는 y 대신 누구 집어넣다? 마이너스 y. 부호가 뒤바뀐다는 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 그렇지. 그럼 두 번째 y축 대칭을 했을 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겠지. 이게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y축으로 접었어. 그럼 얘가 1로 이동되잖아. 좌표는 마이너스 2,1 되지. x좌표의 부호가 뒤바뀌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뭐냐면 이 원점 대칭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모두 한 거야. x축 한 번 하고 그 다음 y축 한 번 하고. 그럼 얘가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가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y 부호가 모두 바뀌지. 얘는 x 대신 x
x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 y걸 마이너스 y걸 x 대칭을 볼게. y걸 x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 y걸 x는 뭐냐면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45도짜리 이거한 직선이 y걸 x죠. 그럼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를 얘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 대략 여기 어딘가로 떨어지겠지.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이따 한 선대칭인데 선대칭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잖아. 이따 선대칭 한번 하겠지만은 걔는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중점 조건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여기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 돼야 돼. 그건데 근데 y표 x대칭은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x 대신 x 대신 y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대신 x x와 y를 뒤바꿨다 생각하면 돼. x, y를 뒤바꾼 게 바로 뭐냐면 y표 x 대칭이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할 역함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러는데 얘도 한꺼번에 정리만 해보면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y 도를 뒤집어서 같이 이번에 y 대신 마이너스 x를 줘. 그리고 이 두 개는 상대칭이니까 이따가 정대칭하고 상대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올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 대칭이야. 그러니까 기본 대칭은 5가지가 있어.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y꼴 x, y꼴 마이너스 x. 이 대칭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뭐냐면 점대칭하고 선대칭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점대칭. 점대칭과 관련해서 그 마플로 봤을 때 어디에 있냐면 개념적인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형 12번 쪽에 있지. 유형 12번. 점대칭이라는 제목이 있어. 이건 뭐냐면 어떤 도형이든지 점이든지 걔를 특정한 점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 건데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어떤 원이 있대. 어떤 원이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3이라는 그런 원이지. 유형 12번 하고 있어 지금 잠깐. 예를 들어봐. 중심이 마이너스 1,3.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지. 그렇지. 얘를 이 도형 이 원을 1, 마이너스라는 여기 봐봐. 1, 마이너스니까 여기 어떤 거 있겠지? 여기 1, 마이너스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럼 이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의미는 뭐지? 봐봐.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점은 일로 이동되겠지. 여기 있는 점은 정확히 점대칭은 일로 이동되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점도 이동될 것이고.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질 건데 걔는 당연히 무슨 도형이 나와? 원이 나오지.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새로운 그 새로운 원이 만들어질 건데 그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점대칭. 그럼 여기는 공식이 있어야 되나? 공식. 특히 원 같은 거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중심과 가지고 풀려는 판단하기 쉽다고. 점대칭과 관련해서는 전 공식을 하나의 거기 책에도 적혀 있는데 점대칭 공식이 적혀 있지 않니? 거기 적혀 있네. 점대칭은 공식이 있어. 뭐냐면 도형을 해볼게. 이러한 도형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 거야. 점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투입한다 이건데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점대칭은 우리가 이거만 알아야 돼. 뭐냐면 점대칭은 오로지 뭐로 푸냐면 중점 조건 하나로 풀어. 요거밖에 없어. 요걸로 풀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모든 점들이 지금 1,
1, 마이너스에 전대식을 시킨 거야. 그럼 다 이렇게 넣는다 그랬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바로 얘가 되는 거고 모든 점들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볼게. 요 원의 방정식은 지금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단지는 지금 4자 이런 거인데 내가 이 새로운 원을 보고 싶고 그럼 자체 방정식이잖아. 자체 방정식.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두 가지 방법 다 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체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처마를 잡아. 그럼 걔 새로운 점이지. x 프라임, y 프라임. 원래 있던 요 x, y라는 점이 대칭해가지고 이 관계가 아니니.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얘하고 얘의 중점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x하고 x 프라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니까 걔가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야. y하고 y 프라임이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뭐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x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얘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프라임이지.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쭉 넣으면 답이 튀어나오잖아. 내가 필요한 게 뭔데? 요 둘 사이 관계식만 보는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거 진짜. 그치? 내가 그럼 첫 번째 방식을 두고 있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자체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봐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여기 튀어나오겠지? x자리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3 마이너스 x 프라임 이거 제곱이겠지. 얘가 여기 들어갔어. y자리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프라임을 3 뺐으니까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y 프라임. 요게 이제 4가 된다는 거지. 됐어. 이게 바로 원이야. 자, 여기서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문자에 요 프라임 붙인 거 떼면 되지. 실제로 우리가 평행도식에서 원이 나오잖아. 얘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써도 돼. 얘하고 얘는 바꿔도 되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떼는 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이게 바로 중요한 거겠지. 이걸 보는 거야. 첫 번째 풀어 방식은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어. 공식에 의해서. 공식은 이거야. 점대칭 공식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 그 이유가 봐봐. x 대신 지금 누구 들어왔어? 여기가 지금 요게 a고 여기 b잖아. 스몰 a. 봐봐. 요 마이너스 a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고 b가 3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아이고. 여기저기 여기 1하고 마이너스 요게 a지. 여기 b고 여기서 2 마이너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2라고 하는 건 바로 이놈의 두 개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 누구 집어넣었어? 이놈의 두 배.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집어넣은 거지. 이 공식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하네요. 중심만 이렇게 시킬게. 중심만 생각하면 되잖아. 중심만. 어차피 반지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뭐냐면 요 점을 점대칭했을 때 요 새로운 중심만 찾으면 되겠지? 중심. 이 중심을 내가 P값만 풀라고 했어. 난 이 중심만 쓰면 끝난다고. 그러면 중심을 찾을 때에는 중점 쪽수밖에 없다고 했지. 얘하고 얘의 중점이 바로 얘가 되니까 두 번째는 중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방식이겠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P지. 여기 중점이지. 2분의 Q 플러스 3이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바로 요점이 돼야 되겠지. 1, 마이너스. 따라서 P의 값이 얼마냐면 2이고 넘어가니까 3이니.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중심이 어디다? 중심이 3, 마이너스 7이다. 중심이 3, 마이너스 7인 원을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7의 제곱. 반지름은 그대로 가야지. 반지름 얼마? 2잖아. 이게 훨씬 쉽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원은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게 제일 편하다고. 도형이 막 이렇게 하면 좀 복잡스럽잖아. 게다가 이게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나왔어. 야, 수가 헤쳐져 있어. 그걸 되게 복잡하겠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원만큼은 뭐로 가자? 당연히 중심으로 가다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나 또 암기해야 될 공식이 등장했지. 점대칭 공식.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켰어. 그럼 X 대신 누구 넣어? 플러스 2A 마이너스 X. 전대 그지? B 대신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요거를 오늘 좀 기억하자고. 그치? 오늘 요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 요거.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렇게 시켰을 때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투입하자. 그거를 좀 기억하자. 점대칭은 요거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선대칭 조금 이론 좀 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줄게. 쉬는 시간 조금 선대칭 좀 하고 쉬는 시간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선대칭을 할 거야. 선대칭. 유형 13번에 가는 거지. 선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어떤 선, 직선이 있지. 이런 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 점을 이동시키는 거지. 선에 대해서. 그럼 봅시다. 여기 이 점을 내가 X, Y라고 잡을게. 그럼 선대칭 이동시켰을 때 우리가 앞에서 점대칭 같은 경우는 중점 조건 하나로 해결한다고 했지. 선대칭은 중점 조건만 하면 안 돼. 왜냐면 중점 조건만 만족하면 무수히 많아. 중점 만족하면 이거 길 같은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잖아. 중점이 되는 거는 중점 조건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선대칭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돼. 이 점대칭과 다르게 얘는 중점 조건 요거에다가 수직 조건까지 추가적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점을 만족하는 거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게다가 수직까지 돼야 돼. 그러면 딱 요점 하나가 고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되니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 새로운 점이 P'이라고 잡았을 때 뭐냐면 얘가 중점과 동시에 수직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중점만 만족하는 점들이 무수히 많아. 그거가 좀 부족하고 게다가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유형 13번을 볼 건데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두 개째가 나와 문제는. 왜냐면 조건이 두 개 나오니까 문제가 뻔해. 봐봐. 그 유형 13번 첫 번째 문제 볼게. 문제를 보면 유형 13번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볼 건데 3,4라는 점이 있어. 여기 지금 3,4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거 직선이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가 나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짠 하고 일로 이동되겠지. 이쪽으로 이동될 건데 이 점의 좌표를 놓으니까 내가 a, b라고 잡을게. 새로 이동되는 좌표.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a하고 b로 잡대는 b구나. 이 점은 p가 아니라 b로 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 점이 a이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중점 조건이라고 하겠지.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어디 있어야 돼?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 중점을 구해보면은 2분의 a 더하기 3이지.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4지. 이게 중점인데 얘가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었을 때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 2분의 a 플러스 3.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4지. 이거 빼기 2는 여기다 첫 번째 조건 넣어야지. 내가 1번 줬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중점 조건을 해결해야 돼. 수직 조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수직은 뭐냐면 기울기. 이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웠단 말이지.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 현재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죠. 수직이 되려면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B, 요 AB의 기울기를 먼저 조사해야 돼. AB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4 요게 기울기인데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립방정식 풀려야 얘기야. 두 개. 이거 너희들 할 수 있잖아. 그치?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그 밑에 얘들아. 그 밑에 문제 원을 직선 2x-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 그 문제 있지? 그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유형 13분의 세 번째 거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9 걔를 직선 y는 2x-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원의 중심 찾아봐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풀 수 있으면 이해한 거. 몇 번이요? 그 밑에. 다음 시간 정도에는 이제 수화를 좀 준비해 와야 돼. 그거 뭐예요? 마플 시간. 이거? 수화 있니? 집에 있니? 수화. 응. 어차피 센 이름을 하잖아. 그럼 센을 만약에 그걸 잡게 되면은 또 부충을 또 사야 돼. 그러니까 문제집은 시중 문제집을 하나만 한다고 해서 마플을 정했으면은 좀 문제수가 좀 많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그 정도 풀어야 되겠고. 수화 사고도 수화. 다음 시간에 아마 집합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집합 들어가거나 개념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같이 볼까? 지금 문제 읽어보면은 답 나오니? 지금 원에 있어 중심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 0,0은 우리가 반지가 3짜리 원이잖아. 걔를 이 직선인데 얘를 또 대칭이동을 시켰다고 선대칭을 했다는 거잖아. 선대칭을 하면 모두 다 얘를 다 이동이 될 건데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그랬을 때 원은 뭐만 생각하잖아. 중심만 중심만 생각하잖아. 중심만 이동이 되면은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일제히 다 이동이잖아. 반지는 똑같을 거고. 난 중심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중심을 모르니까 이거 뭐라고 했자? P가 잡아야 되고 A, B가 잡아야 되고. 아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요? 쌤 수화책 사람이에요? 수화. 이거 마플 이거요? 마플. 다음 시간에 아마 도형이동 조금 기출 연습을 하고 기출 좀 해줄 텐데 그거하고 수화 좀 개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집합. 왜냐면 도형이동이 문제에서 맞추면 저거 유형이 좋잖아. 금방 끝나.
예? 아, 이야기가 이야기. 되는 거죠? 수학 앞으로 교과서 사면 안 돼? 예. 싫어하지? 아, 교과서는 너무 쉬운 거. 신나는 교과서라고. 바퀴 비우는 것 같은데요? 소리 이거. 없는 마플 시너지요. 똑같아 이거랑. 이거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OX 플러스 Y 플러스 A 위의 점에 따라 있어. 그럼 이 중심만 보면 되지. 중심은 뭐냐면은 봅시다. 우선은 두 가지 거예요. 첫 번째 수직 축을 먼저 해야 돼. 수직. 요거의 길기지. 길기 뭐가 되지? P에서 약간 P분의 Q잖아. 얘가 얼마나 해야 돼? 수직이 들어가자. 이거의 길기 2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중점 조건이 해야 되지. 중점. 요 놈과 이거의 중점. 중점의 좌표는 2분의 P, 2분의 Q가 되죠. 이게 중점인데 이 중점이 어딜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되지. 대입을 해야지. 이거 중점으로 가. 어딜 지나야 y는 2x 마이너스 4 지나야겠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p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p 마이너스 4 2분의 q. 지금 책 파란색 머리인가요? 아 모르겠어. 색깔 모르겠어. 이거 여기 반대 있지. 이거 여기 반대 피하고 끝 나오겠지. 한번 해볼까? 여기서 q는 마이너스 2p 될 것이고 여기다 p 대신에 마이너스 2p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2p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지. p의 값이 얼마냐면은 2가 되네. p가 2 나왔으니까 q는 마이너스 4 맞지? 점이 나왔네. 요 중심이 아니다. 여기가 2, 마이너스 4로 가는구나. 그럼 요 2, 마이너스 4가 지금 문제가 뭐래? 5x 플러스 5y 플러스 a 위의 점에다 대입하면 끝이 나는 거지. 그렇잖아. 문제가 어렵지 않지? 차분히 그냥 앞부분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요 마이너스 2, 4가 어딜 지나니까 5x 5y 플러스 a 이퀄 얘가 a 위에 갑니다. 대입을 해야지. 마이너스 10에다가 4제곱에서 4, 5, 20 플러스 a지. 그래야 나오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 된다. 주로 볼수 있지.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점대칭은 중점 조건으로 끝난다. 선대칭은 뭐라고? 선대칭은 중점 조건 플러스 수직 조건. 두 개를 모두 만들곤 해야지만 볼 수 있다. 쌤, 합치는 수직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어이구 지금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분이지. 그쵸? 잠깐만. 답이 있네 근데. 답이 미안해, 미안해. 마이너스. 그러면 숫자가 좀 더럽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P는 마이너스 2q. P는 마이너스 2P네. 어디서? 그러면 여기 답도 다 바뀌겠다. 다시 한번 볼게. P가 마이너스 2Q고 이거 지나니까 대입을 하면 돼. P 마이너스 4. 그럼 나 얘를 집어넣을게. P 대신 마이너스 Q. 2분의 Q는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4되니까 2 대입하면은 2 곱하면 마이너스 4Q에다 마이너스 8. 그래서 분수 나오네? 네.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P도 나오지. P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6. 플러스 5분의 16 나왔어. Q가 나왔어. 5분의 16 콤마 5분의 16 콤마 마이너스 5분의 8. 요 점이 얘를 지났다. 그래서 여기 값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5 곱하기 x좌표가 5분의 16.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1지.
16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8 보통 객관식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왔을 때 보기에 없애야 딱게 실수가 딱 드러나는데 마침 딱 빠지는 마이너스 답이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참 문제인 거지. 보통 이게 계산 실수 나오면은 보기에 답이 없어야지만 딱게 발견돼가지고 다시 푸는데 좀 잠깐만 끊었다가 가장 중요한 게 유형 14번이야. 얘는 무조건 문제. 이거 진짜 헷갈릴 것 같다. 유형 14번은 그 도형의 이동에서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냥 얘는 한 문장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세 땅에 거의 얘한테는 무조건 한 문장 있으니까 요런 문제 좀 익혀야 되겠고. 그다음 앞에 안 하는 유형도 있거든. 그거 좀 해야 되니까.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 아까 좀 비 오는 소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가